밤 10시 32분 아파트 복도에 제 구두 소리만이 쩍쩍 울렸습니다. 3개월간 진행된 조건부 증여, 해제 소송이 드디어 끝났어요. 승소 판결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우 가족에게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정훈의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핸드백 속 서류를 확인했어요. 판결문과 강제집행 예고 통지서, 72세의 제가 45년간 준비해온 모든 것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체일락이 걸린 문틈으로 며느리 유나의 얼굴이 보였어요. 3개월간의 법정 공방으로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에. 유나야,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거실에 들어서자 정우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소송 기간 중 여러 번 만났지만 오늘 밤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정우야, 2주 후에 강제 집행이 시작된다. 정적이 흘렸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최후 통첩을 받으니 현실감이 다가온 것 같았어요. 핸드백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3년 전 작성했던 조건부 증여계약서, 지난주 선고받은 판결문, 그리고 강제집행 예고 통지서까지 3년 전에 약속했던 조건들을 지키지 않았으니 법원도 내 손을 들어줬어. 유나가 떨리는 손으로 판결문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이미 변호사를 통해 받았던 내용이지만 제 입으로 직접 듣는 것은 처음이었죠. 고모, 정말 생각을 바꾸실 의사는 없으세요? 항소를 하고 싶으면 해봐. 하지만 증거는 명확하고 시간만 더 오래 걸릴 뿐이야. 정우가 무릎을 꿇으며 마지막 간청을 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45년간 친자식보다 더 사랑했지만 약속은 약속이었어요. 2주 후 오후 2시까지 자진해서 나가면 강제 집행 비용은 면해줄게. 현관문을 나서며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을 때 72세의 얼굴에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결연함이 번지고 있었어요. 45년간 준비해온 플랜 B가 드디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세 이복순입니다. 방금 보신 장면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궁금하시죠? 72세 할머니가 조카를 상대로 법정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에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반전들이 숨어 있거든요. 사실 이 모든 일은 45년 전부터 시작된 이야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사랑만 준 게 아니라 처음부터 현실적인 계획을 세웠거든요. 1978년 여름 27에 저는 인생의 첫 번째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결혼을 3개월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오빠의 교통사고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2살배기 정우를 제가 키우게 된 상황. 새언니는 친정으로 떠났고 친척들도 모두 책임을 회피했어요. 약혼자 영수는 아이까지 떠맡고 결혼할 수는 없다며 발을 빼버렸죠. 그 순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하지만 그냥 감정적으로만 결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의 플랜 A와 플랜 B를 동시에 설계하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했습니다. 시내버스 기사로 취업한 거죠.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28년간 무사고로 운전대를 잡았어요. 정우가 자랄 때까지의 플랜 A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플랜 B였어요. 저는 독특한 통장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첫 번째 통장은 정우 교육비 전용이었어요. 매달 수입의 30%는 무조건 여기로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통장은 생활비와 응급비용용이었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 통장이었어요. 제 노후 대비책이자 진짜 플랜 B를 위한 자금이었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 통장만은 절대 건드리지 않았어요. 매일 밤 운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장부를 정리하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사랑은 조건 없이 주되 현실은 계획적으로 준비하자고 말이에요. 정우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 성적이 좋아서 서울대학을 갈 수 있게 됐어요.
첫 번째 통장의 돈을 모두 털어서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해줬죠. 유학 갈 때는 퇴직금까지 투입했어요. 하지만 세 번째 통장만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플랜 B는 마지막에 쓰는 거니까요. 정우가 28세에 건축사로 성공하고 유나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드디어 가장 중요한 단계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정우야, 고모가 2억을 보태서 집을 사줄게. 하지만 단순한 증여가 아니었어요. 김소연 변호사를 찾아가서 특별한 계약서를 만든 거죠. 변호사님, 조건부 증여계약서를 만들어주세요. 김소연 변호사가 제 계획을 듣고 깜짝 놀라더군요. 보통의 시어머니들과는 차원이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계약서에 들어간 조건들은 사실 당연한 것들이었어요. 제가 아프면 돌봐주기, 명절은 함께 보내기, 필요하면 방 한 칸 내어주기, 제 장례 때 상주 서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조항이었어요. 위 조건들을 위반할 시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우와 유나는 이런 것까지 계약서로 하냐며 웃었지만 흔쾌히 서명했어요. 당연한 조건들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집들이 날 유나의 환한 웃음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테스트가 시작이라고요. 그로부터 3년간 저는 모든 걸 기록했어요. 라벨지 하나, 거절당한 날짜 하나까지 빠뜨리지 않고 문서화를 해뒀죠. 세 번째 통장의 돈으로는 변호사비와 소송 비용까지 미리 준비해 두었어요. 45년간의 치밀한 계획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집들이가 끝나고 6개월이 지나면서 미묘한 변화들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너무 사소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던 것들이었죠. 냉장고에 붙은 작은 라벨 하나, 서랍에 붙은 어머니 구역이라는 스티커 하나. 하지만 저는 모든 걸 기록했어요. 제 핸드백에는 항상 작은 노트와 휴대폰이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날짜, 시간, 상황을 정확하게 적어두었죠. 2021년 3월 15일 오후 2시, 냉장고에 손대지 마시오 라벨 발견. 2021년 3월 22일 오전 10시, 서랍에 어머니 구역 스티커 부착. 2021년 4월 3일 오후 6시, 현관에 조용히 다녀요 쪽지 발견. 유나는 제가 이런 걸 다 기록하고 있는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72세 할머니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증거 수집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제가 담석증 수술을 받을 때였어요. 병원에서 수술 동의서를 받으면서 간호사가 물었거든요. 가족분은 어디 계세요? 그때 제가 정우와 유나에게 연락했을 때의 반응들을 모두 녹음했어요. 물론 합법적으로 말이죠. 제 전화니까 제가 녹음하는 건 문제 없거든요. 유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병원은 정말 곤란해요. 다운이 알레르기 때문에 병원균이 옮을까 봐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준비도 해놨어요. 김간병인이라는 분을 고용해서 수술 전후 과정을 모두 기록하게 했죠. 누가 언제 면회를 왔는지, 얼마나 머물렀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까지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따로 있었어요. 유나가 친구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였죠. 어떻게 그걸 알게 됐냐고요? 유나 친구 중 한 명이 저희 동네 미용실을 다니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미용실에서 자랑하듯 얘기한 걸 미용사가 제게 귀띔해 주신 거예요. 복순 언니 유나 씨가 친구들한테 언니 욕 엄청 하더라고요. 카톡방에서 완전 난리였다네요. 저는 즉시 김소연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그런 증거를 법적으로 확보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한 거죠. 다행히 상대방이 먼저 공개한 내용이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전략을 세웠어요. 유나 친구를 통해 그 카톡 내용을 정식으로 증거 수집하는 거였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언니, 시어머니 때문에 진짜 미치겠어. 또 같이 살자고 그래. 일단 다온이 핑계대고 거절했어. 사실 다온이 알레르기 같은 거 없는데 병원도 그 핑계로 안 가고 있어. 균 옮는다고 하면 뭐라 못 하시더라고. 이 대화를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3년간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해보니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사진 127장, 녹음 파일 43개, 증인 진술서 12부, 의료기록 및 간병 기록까지. 김소연 변호사가 깜짝 놀라더군요. 어르신, 이 정도면 승소 확률이 거의 100%예요. 하지만 제게는 승소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있었어요.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한 날 밤, 저는 세 번째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45년간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던 그 통장에는 제법 큰 금액이 모여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소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님, 조건부 증여 해제 소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준비한 증거들을 보고 감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스러운 표정도 지었죠. 어르신, 가족 간 소송은 정말 신중해야 해요.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거든요. 변호사님, 저는 45년을 준비했어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정우 가족도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처음에는 저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제가 준비한 증거들이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당황하기 시작했죠.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라벨 사진들이 공개됐을 때 법정 분위기가 조용해졌어요. 어머니 구역, 손대지 마시오, 건드리지 말 것. 총 23장의 라벨 사진들이 스크린에 나타났거든요. 두 번째 변론에서는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유나가 병원 면회를 거부하는 음성이 법정에 울려 퍼졌죠. 그 직후 바로 소아과 진단서가 제시됐어요. 다온이에게는 어떤 알레르기도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세 번째 변론에서 카카오톡 대화가 공개됐을 때였어요. 사실 다온이 알레르기 같은 거 없는데 집은 어차피 우리 것이니까 나중에 어떻게든 처리하면 돼. 솔직히 말하면 진짜 어머니도 아니잖아. 그냥 고모인데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어. 유나가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동정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유나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이었으니까요. 3개월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피고들은 조건부 증여의 핵심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습니다. 특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증여자를 기만한 행위는 매우 악질적입니다. 원고의 증여 해제권 행사는 정당합니다. 완벽한 승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정우가 저를 붙잡고 빌었어요. 고모,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정우야, 항소를 하고 싶으면 해봐. 하지만 시간 낭비일 뿐이야. 그날 밤 저는 미리 준비해둔 또 다른 계획서를 꺼내서 점검했어요. 이복순 인생 2막 프로젝트라고 제목을 붙인 그 계획서에는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계획 중급형 시니어 하우징 입주, 두 번째 계획 시니어 운전 서비스 창업 준비, 세 번째 계획 온라인 활동 시작, 45년간 모은 세 번째 통장의 돈과 집 매각 대금으로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쳐놨던 거예요. 판결이 확정되고 한 달 후 저는 정훈의 집 열쇠를 다시 받았어요. 하지만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선택한 곳은 군산의 헤든빌 시니어 하우징이었어요. 프리미엄급은 아니었지만 월 관리비 150만 원 수준의 현실적인 중급형 시설이었습니다. 72세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한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원했던 건 단순히 집을 되찾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였거든요. 시니어 하우징 첫날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서해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45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이제 제 진짜 계획을 실행에 옮길 시간이었어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시니어 안전 드라이빙 서비스 창업이었습니다. 28년간의 무사고 운전 경력을 살려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병원이나 관공서에 모셔다 드리는 서비스였어요. 마치고 첫 번째 고객을 맞은 날을
잊을 수 없어요. 86세 박정자 할머니였는데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혼자 가기 힘드셨던 분이었어요. 아이고, 고마워라. 이런 서비스가 있는 줄 몰랐네. 박정자 할머니의 고마워하는 표정을 보는 순간 제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두 번째 프로젝트는 더 파격적이었어요. 바로 유튜브 채널 개설이었죠. 이웃 최말자 할머니의 손자가 대학생인데 그 친구가 도와주겠다고 나섰거든요. 채널 이름은 플랜 B- 복순이 고모의 현명한 노년이었어요. 첫 번째 영상 제목은 72세 할머니가 조카를 법정에서 이긴 진짜 이유였고요. 처음에는 정말 떨렸어요. 72세의 카메라 앞에 서서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겪은 일들이 다른 시니어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용기를 냈어요. 첫 번째 영상을 올린 지 2주 만에 조회수가 1만 회를 넘었어요. 댓글도 쏟아졌죠. 복순 고모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미리 계약서 준비해야겠어요. 72세에 이런 결단력이라니 본받고 싶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은 이거였어요. 우리 시어머님도 고모님 같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고모님께서 모든 시니어분들의 희망이 되어주세요. 두 번째 영상은 조건부 증여계약서 실제 사례의 가족과 현명하게 약속하기였어요.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출연해서 계약서의 중요성을 알려드렸죠. 이 영상은 더 큰 화제가 됐어요. 조회수가 5만 회를 넘었고 전국에서 상담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세 번째 영상부터는 본격적으로 시니어 라이프 콘텐츠로 확장했어요. 72세 할머니의 시니어 하우징 입주기. 28년 운전 경력으로 시작하는 시니어 창업. 혼자서도 당당한 노년 만들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정기적으로 영상을 올렸어요. 구독자 수가 꾸준히 늘어났죠. 6개월 만에 1만 명, 1년이 지나서 3만 명을 달성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젊은 시청자들의 반응이었어요. 20대와 30대 시청자들이 댓글로 이런 말들을 남겼거든요. 고모님처럼 미리 준비하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경계 설정이 왜 중요한지 배웠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도전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주셔서 감사해요.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제 채널 구독자는 5만 명을 넘었어요. 매달 광고 수익으로 50만 원 정도 들어오기 시작했죠. 시니어 드라이빙 서비스 수익과 합쳐서 시니어 하우징 관리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하루 일과를 소개해 드릴게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바다를 바라보며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이전 45년간 새벽에 일어나는 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였는데 이제는 온전히 저만을 위한 시간이었어요. 아침 7시 30분에는 시니어 하우징 식당에서 다른 입주민들과 함께 아침을 먹어요. 요즘에는 제가 유명해져서 다들 저에게 조언을 구하시더라고요. 복순이, 우리 며느리가 용돈을 안 줘서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유튜브 콘텐츠 아이디어가 되기도 해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시니어 안전 드라이빙 서비스 일을 해요. 지금은 같은 시니어 하우징에 사는 이웃 두 분과 함께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도 당뇨 때문에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78세 김영수 할아버지를 모셔다 드렸어요. 복순이 덕분에 병원 가는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네. 고마워.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보람을 느껴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는 유튜브 촬영과 편집 시간이에요. 처음에는 혼자서 모든 걸 하려고 했는데 72세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건 쉽지 않았어요. 다행히 최말자 할머니 손자가 도와주면서 차근차근 익혀나갔죠. 할머니, 이번 주 영상 반응이 정말 좋아요. 특히 50대와 60대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이렇게 분석해주는 시청자 반응을 듣는 것도 흥미로워요.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함께 일하는 게 또 다른 재미였어요.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는 현실적인 가족관계 설정법 시리즈예요. 매주 시청자들이 보내주신 고민을 듣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드리는 거죠. 고모님, 저희 시어머니가 갑자기 같이 살자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모님, 부모님이 노후 준비를 전혀 안 해놓으셔서 걱정이에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 감정적이지 않고 현실적인 해답을 제시하려고 노력해요. 오후 5시부터는 시니어 하우징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해요. 독서 토론회, 영화 감상회, 원예교실 등 매일 다른 활동이 있거든요. 가장 재미있는 건 세대 공감 프로그램이에요. 시니어들과 20대와 30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할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그럼 너희들은 우리 시니어를 어떻게 보고 있는데?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세대 간의 이해를 넓혀가고 있어요. 밤 9시에는 시청자 댓글을 확인하고 답변하는 시간이에요. 매일 50개에서 100개의 댓글이 달리는데 가능한 한 하나하나 읽어보려고 해요. 고모님 덕분에 우리 가족 관계가 많이 개선됐어요. 72세에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모습이 정말 용기가 나요. 저도 고모님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이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1년 반이 지난 지금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어요. 지역 복지관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고 시니어 관련 언론 인터뷰도 몇 차례 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정우와 유나에게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 반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정우가 제 영상에 댓글을 남긴 거예요. 고모님 영상 잘 봤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존경합니다. 정우 드림. 처음엔 그냥 지나쳤는데 시청자들이 이 댓글을 발견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분이 그 조카분이신가요? 용서해주세요, 고모님. 가족이니까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면 어떨까요?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어요. 하지만 저는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1년 반 동안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난 후 정우가 시니어 하우징을 찾아왔어요. 혼자 온 게 아니었어요. 유나와 다온이까지 함께였죠. 유나는 제 앞에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끝낸 상태였어요. 감정보다는 현실적인 관계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었죠. 정우야, 유나야, 앉아라. 할 말이 있어. 제가 준비한 건 또 다른 계약서였어요. 이번엔 가족관계 재설정 협약서라고 이름을 붙였죠. 1년 반 전처럼 다시 무조건적인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어. 대신 서로를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보자. 협약서에는 구체적인 조건들이 담겨 있었어요. 첫째, 매달 둘째 주 일요일 점심 약속, 양측 모두 선택사항. 둘째, 명절에는 각자의 방식으로 보내되 안부 인사는 꼭 하기. 셋째,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독립적 관계 유지. 넷째, 서로의 생활과 선택에 간섭하지 않기. 다섯째, 다온이 교육과 관련해서는 할머니와 손자 관계로서 조언 가능. 고모, 또 계약서예요? 정우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유나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약속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일요일 점심 약속 날 정우, 가족이 시니어 하우징을 방문했어요. 분위기는 확실히 달랐어요.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거리감이 있었죠. 다온이가 제게 그림을 선물해줬어요.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유튜브 하는 모습이에요. 그림 속의 제 모습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이의 눈에는 제가 행복해 보였나 봐요. 다온아, 할머니가 왜 이렇게 웃고 있을까? 할머니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이의 순수한 대답에 모든 어른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고모, 앞으로도 저희가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다만 예전처럼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서로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거야. 이후 몇 달간 새로운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착됐어요.
정우 가족은 한 달에 한 번씩 시니어 하우징을 방문했고 저는 그들의 일상에 개입하지 않았어요. 대신 필요할 때만 조언을 해줬죠. 유나가 직장 문제로 고민할 때 제가 유튜브에서 배운 소통 기법을 알려줬어요. 정우가 사업 확장을 고민할 때는 제 창업 경험을 공유해줬어요. 다온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갈등이 있을 때는 제가 시청자들과 소통하며 배운 갈등 해결법을 가르쳐줬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유나였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철없었네요. 이제야 어머니가 얼마나 현명한 분인지 알겠어요. 유나는 제 유튜브 채널에 열렬한 팬이 되어 있었어요. 매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시청하고 댓글도 남겼죠. 우리 어머니 최고예요. 모든 시니어분들이 어머니처럼 당당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유나가 제 영상을 친구들에게 자랑하기까지 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유튜버셔. 진짜 대단하시지? 몇 달 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정우가 자기 건축사무소 홍보를 위해 제게 협업을 제안한 거예요. 고모 시니어를 위한 안전한 집 만들기 시리즈를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시작된 협업 영상들이 큰 인기를 끌었어요. 72세 할머니와 건축사 조카가 함께하는 시니어 하우징 가이드, 3세대가 함께 행복한 집 만들기 프로젝트, 가족 갈등을 해결해준 현실적 관계 설정법. 이 영상들은 제 채널 역사상 최고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10만 뷰를 넘긴 거죠. 시청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할머니와 조카분이 이렇게 화해하시다니 감동이에요. 이게 진짜 건강한 가족 관계네요. 저희 가족도 이런 관계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무엇보다 다온이가 저를 진정으로 자랑스러워한다는 게 느껴졌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말했대요. 우리 할머니 유튜브 스타야. 진짜 멋져. 유튜브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제 채널 구독자는 8만 명에 달해요. 매달 광고 수익으로 10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시니어 드라이빙 서비스와 합쳐서 월 200만 원 수준의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어요. 시니어 하우징 관리비를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정도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다른 분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조건부 증여계약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김소연 변호사 사무실에는 매일 상담 문의가 들어온다고 해요. 복순 할머니 영상 보고 왔어요. 전국의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대요. 제가 시작한 현실적 가족관계 설정 문화가 서서히 확산되고 있는 거죠. 지역 복지관에서는 정기적으로 강연 요청이 들어와요. 슬기로운 시니어 라이프 플랜 B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한 달에 2~3번씩 강연을 하고 있어요. 가장 뿌듯했던 건 다른 시니어분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복순이처럼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시니어 하우징에 사는 76세 김영희 할머니는 제 영향을 받아서 영희 할머니의 요리 이야기 채널을 시작하셨어요. 30년간 가정주부로 살면서 쌓은 요리 노하우를 공유하시는 거죠. 복순아, 나 같은 할머니도 뭔가 할 수 있구나. 지금은 1만 구독자를 보유한 시니어 유튜버가 되셨어요. 제게 멘토링을 요청하는 시니어분들이 매주 찾아와요. 복순이 언니, 저도 유튜브 시작해보고 싶어요. 이분들을 위해 시니어 1인 미디어 입문 소그룹 모임도 만들었어요. 매달 10명씩 2개월 과정으로 운영하는데 벌써 5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하셨어요. 가장 자랑스러운 건 이런 활동들이 언론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지역 케이블 방송에서 다큐멘터리 제작 제의가 들어왔어요. 72세 플랜 B로 시작하는 인생 2막 마이너스 이복순의 도전 이야기. 방영 후 더 많은 시니어분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전국에서 편지와 댓글이 쏟아졌죠. 복순 할머니 덕분에 저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72세에 이런 삶이 가능하다니 희망이 생겨요. 우리 어머니도 복순 할머니 영상을 보시고 많이 달라지셨어요.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1교포 커뮤니티에서 연락이 왔고 미국 한인 시니어 센터에서도 화상 강연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기쁜 건
젊은 세대와 시니어 세대 사이의 소통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유튜브 댓글창은 세대 간 대화의 장이 됐어요. 20대 고모님 덕분에 부모님을 다시 보게 됐어요. 30대 저도 미리 부모님과 현실적인 대화를 나눠봐야겠어요. 40대 우리 엄마도 고모님처럼 당당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50대 저도 플랜 B 준비 시작합니다. 최근에는 대학교에서도 연락이 와요. 시니어와 젊은 세대의 소통 특강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제 스케줄표는 정말 바빠요. 월요일 유튜브 촬영과 편집, 화요일 시니어 드라이빙 서비스, 수요일 복지관 강연이나 상담, 목요일 시니어 1인 미디어 모임 진행, 금요일 대학교 특강이나 언론 인터뷰, 토요일 개인 시간과 취미 활동, 일요일 가족 시간 대부분 정오, 가족과 만남. 72세에 이렇게 바쁜 일상을 살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어제는 30대 직장인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고모님, 저는 32살 회사원입니다. 고모님 영상을 보고 인생을 다시 설계하게 됐어요. 무조건적인 희생도 사랑이지만 현실적인 계획과 경계 설정도 사랑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저도 고모님처럼 멋지게 나이 들고 싶어요. 이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제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확실히 깨닫게 돼요. 45년 전 두 살배기 정우를 품에 안았을 때 72세에 이런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사랑은 조건 없이 주되 현실은 계획적으로. 이 원칙 하나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해바다의 석양을 바라보며 내일의 계획을 생각해 봤어요. 새로운 시청자들과의 만남, 시니어분들과의 상담, 정우, 가족과의 저녁 식사. 모든 것이 제 선택이었어요. 72세에 찾은 진짜 자유였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72세든 52세든 32세든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다만 감정적인 선택보다는 현실적인 계획을, 무조건적인 희생보다는 건전한 경계를, 과거에 매이기보다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플랜 B를 준비해 보세요. 그리고 가족과는 사랑하되 현실적인 약속을, 자신과는 꿈을 꾸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72세 복순이 고모가 해냈으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72세 할머니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